2020년 3월 26일 목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확진 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6명이 증가한 총 6,482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1,875명은 전국 68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1,406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93명입니다. 어제 하루 25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하였고 오늘은 91명이 추가로 신규 입원 및 전원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312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3,088명입니다. 완치율은 약 47.5%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한 전수진단검사 마무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전수조사가 마무리되어 검체한 33,256명 중 33,000명은 음성으로 224명은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수진단검사와는 별개로 전수진단검사 전에 실시되었거나 또는 전수진단검사 이후에 3, 4일마다 한 번씩 하는 추가 조사에서 나타난 환자는 32명입니다. 한편 정신병원 종사자 전수진단검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검체한 1,007명 중 846명은 음성으로 나타났고 달서구 소재 위드병원에서 어제 조리원 1명이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160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위드병원에 대해서는 심측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추가 설명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어제 하루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8명, 수성구 소재 김신요양병원에서 1명, 배성병원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들은 병원 내 격리 상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님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재브리핑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감염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가 늘어나 지역사회의 재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정부의 지침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관리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통보된 모든 입국자를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입국자를 자가격리한 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자가격리 해제 전에 재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을 판정받아야 격리 해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된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유증상을 호소했던 29명 중 18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1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11명은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대구시 산하 공공시설에 대한 입주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 법인 사업자 12만 9천 명에 대해 주민세 80억 6천만 원을 면제하고
코로나19 방역 제1선에 서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재산세 25%와 주민세 25억 원을 감면합니다. 아울러 지역 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4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매출 감소로 힘든 자영업자 등을 위해 임대료도 대폭 감면합니다. 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의 6개월 빈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하여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엑스코, 대구 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 출연 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10%를 건축물 재산세에서 추가 감면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은 약 300억 원 이상의 세금 및 임대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2월 18일 지역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연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6천 명을 넘어서면서 그동안 저와 대구 시민 모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 힘든 시간을 아직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정복하지 못한 바이러스는 없다는 어느 학자의 표현처럼 절대 꺼질 것 같지 않았던 코로나19의 불길도 이제 잡혀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치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이제 안정을 찾았으며 신규 확진자는 15일째 두 자릿수 20-3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코로나19 종식 3.28 대구운동을 제안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스스로 방역을 강조하고 지켜주실 것을 당부해 왔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구의 상황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에서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도 소수이지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확산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자칫 경계를 늦출 경우 또다시 대유행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강한 봉쇄와 억제 정책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벌써 한 달 이상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또 시민들의 일상은 모조리 빼앗겼고 또 시민들의 인내도 한계 상황에 온 것을 보면서 대구시 방역 책임자로서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3월 28일 이후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역적 관점에서 보면은 중대한 위협인 총선과 개학에 대비한 방역 체계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는 방역 대책 방향을 발표하고 시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방역 대책입니다. 거듭 강조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이동을 최소화합시다. 다중 집회는 물론 335 모임도 하지 맙시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2m 거리두기,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킵시다.
발열, 기침, 오한,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외출을 하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은 후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검사를 받은 후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자가에서 대기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금지해 주십시오. 완치되었거나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건강체크를 세심히 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더 철저히 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서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SNS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도 잊지 맙시다. 특별히 해외에서 입고 가신 분들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지난 시간 고통스럽게 지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5가지 행동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자가격리 의무를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자가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리고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법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간용 없이 처벌하도록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정신건강보건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을 느끼시는 시민들께서는 주저 마시고 1577-0199 통합심리지원단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망자 현황과 환자 건강 상태에 관하여 김신우 단장님께서 하시고 또 역학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김종년 부장장님께서 차례로 하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다행히 1명밖에 그 전날보다는 줄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1번째 환자분은 남자 80세이십니다. 치매를 가지고 고혈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019년 10월에 김신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 중 3월 10일 날 조사에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3월 15일 날 바티마 병원으로 전원 가셨고 지금까지 치료 중 3월 25일 7시 51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수는 조금 줄어서 40명이십니다. 에크모까지 사용하시는 분은 10명이십니다. 지금 일반 중환들 중에서 합병증이 있고 이런 분들은 각 대학병원에 주로 가고 계시고요.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3차 의료기관과 대구 동산병원 등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이렇게 막 필요로 하는데 못하던 시절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압 중환자실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여유가 아직은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고 이거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이송을 해야 됐던 시절이 10명, 20명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이송 자체가 위험한 부담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름 이렇게 넓혀왔습니다. 최근에 또 장기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의 감염이 많아서 그 요양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는 병상들을 확보하는 전략들을 시 주도로 하고 있고요. 장기전이 쉽게 물러갈 놈이 아니다라고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가라앉더라도 가을이나 후반기 다른 외국에서의 지금 급속한 확산들 볼 때 지금 우리가 시간을 벌었을 때 그런 준비들을 중환자를 보는 각 지역에서의 능력, 와상 환자를 보는 각 지역에서의 능력 등을 더 갖춰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0시 기준 추가로 확진된 15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천지 관련 접촉자 2명,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 9명, 해외 유입 1건, 역학조사 중이거나 불명의 3건입니다. 검사 경로별로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확진된 건이 2건,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12건, 그 다음에 해외 유입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1건은 공항검역소에서 영국에서 들어오신 분으로 공항검역소에서 양성으로 나왔고 수도권의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진행된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환자 8분이 추가 확진되셔서 현재 누적 확진자 수가 101명입니다. 8분의 확진이 발생한 것은 현재 코호트 격리되어진 환자들에 대해서 3일 간격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확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 실시한 3차 검사를 통해서 결과 8분의 환자가 확진되어졌습니다. 배성병원입니다. 배성병원은 어제 환자 1분이 추가적으로 확진되셨습니다. 이 역시 3월 24일 코호트 격리되어져 있는 삼청병동 환자들에 대한 전수 3차 검사를 통해서 1분이 추가 확진되셔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3명입니다. 김신요양병원에 어제 하루 간병사 1분과 환자 3분이 추가적으로 확진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 40여 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어제 정신병원 전수조사에서 조리원 1명이 위드병원에서 조리원 1명이 확진되어졌고 저희가 추가 역학조사를 오늘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파티마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의 보호자 1분이 추가로 확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자 8명, 종사자 5명, 퇴원 환자 2명, 보호자 4명이 확진되어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구 지역에서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의 가족 중 1분이 확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밀접 접촉자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하였고 오늘 심층 역학조사를 거쳐서 추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